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새벽 5시 43분입니다. 역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 세상의 복잡한 상황을 아주 요약을 잘 합니다. 이 요약을 잘 한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 인체를 간단하게 몇 획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바로 김문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부정선거 원흉 처단에 나서야. 그럼 부정선거 원흉이 누구냐? 읽어보면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선거는 8,840만 건 불법 댓글로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대통령 선거로 만든 2017년 5월 전후에 있었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 8,840만 건이면은 여론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선거도 문재인의 30년 절친 송철호의 발전 9기를 위해 무리하게 백원우 민정비서관 별동대가 경찰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가 결국 백모 검찰 수사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 조원이 서초구청장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경찰서장을 조기 교체 후 수사 강행시키고 선거 후 영전시켰습니다. 4. 경남지사, 창원시장, 양산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를 기획수사해서 낙선시켰습니다. 5. 국회 국정조사로는 불법 비리를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6. 자유한국당과 피해 입은 낙선자들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이 나서서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6.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부정선거 수사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내년 4.15 총선을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미리 끌어내려야 마땅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필사적으로 부정선거 원흉 처단에 나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원흉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원흉. 이게 4.19를 초래한 3.15 부정선거 때 그 뒤에 재판 과정에서 여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아주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최인규 당시 내무장관은 사형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사형됩니다. 물론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됐지만은 최인규 씨는 3.15 부정선거로 자1구가 일어나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그다음에 과도정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선거를 다시 해서 장면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이 보니까 소급 입법을 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다가 5.16이 또 났어요. 1년 뒤에. 5.16 때 혁명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선고돼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부정하면은 정권이 뒤집어지고 책임자는 사형 집행된다는 게 우리 정치판에 하나의 본보기로서 제시되었는데 그 역사의 기억을 되살린 사람이 김문수 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쓴 글입니다. 제가 명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잘 쓴 글은 요약을 잘하는 게 잘 쓴 글입니다. 글이란 것은 짧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은 종합되고 있습니다. 이 잘 쓴 글은 사물을 본질을 알면서도 한 덩어리로 종합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종합이 필요하느냐? 글을 쓸 때 분석만 하면 안 됩니다. 분석은 좁게 보면서 깊게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종합하는 통합적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를 보게 됩니다. 좋은 글은 전체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깊게 들어가서 전체를 보려면은 어떤 입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 김문수 지사의 글이 입체적이냐 하면은 몇 가지 사례를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즉 몸통은 문재인이다. 김경수, 이번에 백원우, 그리고 경남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건 청와대고, 청와대에는 주인공이 문재인이다. 문재인이가 바로 부정선거,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부정선거 사건이고 부정사건의 원흉이다. 딱 원흉이란 말을 갖다 붙이니까 아주 임팩트가 큰 글이 되었습니다. 원흉, 부정선거 원흉이란 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 부정선거 원흉으로 찍혀가지고 사형 집행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정선거 원흉. 자, 선거란 건 뭐냐?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원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론에 머물면 안 됩니다. 원론이 쳇바퀴 돌듯 하면 안 됩니다. 원론과 반드시 사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국 지식인들, 옛날에 조선조 지식인들이 선거를 보면 사례가 없어요. 계속 원론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개미 쳇바퀴처럼 같은 논리가 공전합니다. 헛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처럼 원론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사례로서 딱 맞추니까 원론과 사례가 결합되면서 아주 좋은 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왜 선거 원흉으로 찍히면 사형되는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게 되었느냐, 그 역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215년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당시에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맺었던 약속입니다. 대장전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 전통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람을 구속할 때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자유민을 구속하지 왕이라도 아무나 잡아 넣을 수 없다. 여기서 개인의 인권이 생기고 사법의 정의가 출발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귀족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반드시 귀족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영국에서 국회로 발전합니다. 국회. 이 국회가 왕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항상 국회와 왕이 싸워요. 근데 항상 왕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국회가 이기는 수가 있어요. 그게 17세기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을 주도한 크롬웰은 국회 편에 섰던, 국회가 고용했던 장군이었습니다. 크롬웰이 정권을 잡고 한 일이 뭐냐? 바로 영국 왕 찰스 1세를 재판에 걸었어요.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칩니다. 유럽에서 재판을 거쳐서 왕을 사형시킨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 뒤에 루이 16세가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그 부인 앙투아네트와 함께 목을 잃게 되고 죽게 되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영국에서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하지 말자. 평화롭게 정권을 바꾸자. 그리고 앞으로는 주권을 왕이 아니라 의회가 갖도록 하자. 이게 1688년의 명예혁명이고 그 뒤부터 영국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정권 교체의 비극이 끝납니다. 그러면 1866년에서 1688년에서
1215년을 한번 빼보십시오. 473년이죠. 470여 년 동안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면서 자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영국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정권을 주고받자. 473년 걸렸어요. 이 과정 속에서 선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제는 결투, 전쟁, 암살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한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되면은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집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것도 부정선거를 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위기에 몰린 것도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지방선거, 이거 경찰과 권력이 짜고 한 부정선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게 엄청난 거죠. 청와대와 경찰이 합동공작으로 저지른 부정선거였다. 지난 지방선거 드러난 것만 해도 더 드러나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드러난 것은 항상 원래 존재하는 것의 한 10배로 드러난 것의 10배로 보면 됩니다. 10배. 그럼 이거 부정선거,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광범위한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다. 다 유죄로, 댓글 조작 사건 유죄로 지금 1심에서 판결을 났습니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이 정권, 문재인 정권 자체가 다른 안보상의 부정, 역사 조작, 요걸 젖히더라도 선거만 봐도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다. 그러면 하야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야운동, 탄핵운동, 수사. 지금 이승만 광장에서 부르짖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어제 광고가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광고 카피가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승부입니다. 문재인과의 정면승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과의 정면승부입니다. 그것은 부정선거 원흉이다. 부정선거 원흉이다. 더구나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에서 어느 정도의 아주 말하자면은 이게 어떤 단말마적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단말마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폐륜적인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를 제공한 사람이 당시에 울산시청에 근무했던 고위 관리고, 이 사람이 비리를 제보한 이후에 비리를 제보해가지고 몇 바퀴 돌아가 청와대로 가고 그게 다시 내려오고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와중에 송철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의 선거 캠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공을 세워가지고 지금은 울산 부시장이래요. 아니, 정치도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상관에 대한 비리를 제보를 했는데 그 비리도 수사를 해보니까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4.19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대응할 때 잘못 대응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 내전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전적 상황이. 대한민국이 좌우로 지금 지역적으로 갈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봉합하고 있는 게, 폭발하지 않도록 봉합하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헌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봉합하고 있는 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국군입니다. 국군과 헌법까지 분열되어 버리면 시리아 꼴이 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리아 꼴을.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말로 하는 내전이지만은 총을 들고 하는 내전이 일어나면은 북한이 개입할 거 아닙니까? 북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이 그런 화약고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국민혁명에 나서가지고 국민저항에 나서가지고 헌법의 칼을 뽑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헌법의 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 이게 국민혁명입니다. 모든 혁명은 헌법 파괴지만은 유일하게 국민혁명만 합헌적입니다. 감사합니다.